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일 처음 이런 그림 관련해서 교육을 받은 때는 동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동경에 갔다 오고, 그다음에 아마 90년대 초쯤에 제가 아주 짧게 한 정말 일주일도 안 되는 잠깐 노래 기억.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건 92년에 이렇게 잠깐 왔어도 95년 정도에 저 위에 캐나다하고 경계 지역에 버몬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계기가 돼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운영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레지던시라는 개념을 처음 봤고 국내에서는 제가 그런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최근 한 10년 사이에 한국에 이 레지던시 바람이 이렇게 급속도로 번져나온 것 같고, 그때 버몬트에 왔다가 한국 작가들 몇 분하고 뉴욕을 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뉴욕을 잠깐 또 한 2, 3일 가고, 제가 뉴욕을 자주 온 거는 90년대 후반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자주도 아니고 그때는 뭐 학교에 있으니까 한 2주 왔다가 방학간에 잠깐 왔다가 전시 보고, 그 당시에는 이제 소호의 갤러리들이 있고 했으니까 그런 거 몇 개 보고 오면은 이제 작업과 전시를 보는 게 두 가지죠. 뭐 저는 제가 제 작품을 해온 과정에서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 이런 때 제가 도시라는 것을 하나의 현대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실증적인 어떤 대상으로서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이 그 속에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도시라고 하지만 사실 나한테 관심은 그 도시를 일고 나오고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흔적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특히 현대사회에 와서 이게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이러면서 전기라든가 뭐 에너지, 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도시에 집중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교통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다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저도 굉장히 서울에서부터 느꼈지만 특히 뉴욕에 오면 이런 어떤 대중교통의 수단이라든가 또 여기 나라가 크기 때문에 그 도시의 집중도 아주 시각적으로다가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걸 달리다가 저 멀리 뭐 필라델피아가 보이고 뭐가 보이고 큰 건물들이 뚜렷하게 딱 새로운 현대식 건물들이 보이는 게 무슨 점과 점이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오히려 한국보다도 더 미국이 더 그게 너무 땅이 크기 때문에 그 도시의 집중 현상과 건축, 과학 이런 것들이 합쳐진 이게 시각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우리가 바라는 어떤 세계, 세상을 지금 그런 일종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또는 이상적이지만 하여간 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도시에 집중되는 현상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런 거에서 증명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일단 또 도시에 들어오면 이제 그 도시에서 뭐 한국은 뭐 7, 80년대 이러면서 지하철 같은 게 됐지만 제가 느끼기에 뉴욕의 지하철은 다른 데하고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우선 그 소리와 그 지하철이 만들어진 구조, 역학 이런 것들이 그냥 구조 자체가 해체돼서 내부를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HBM 같은 것들이 막 서 있고 이런 것들,
또 소리도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일본이나 한국에서 경험한 그 지하철 소리하고 여기는 굉장히 달라서, 이게 이제 역사가 벌써 오래된 거죠. 100년 이상 된 19세기 말에 지어진 이 구조가 그대로 보이는 것이 저한테는 도시를 느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도시가 다른 데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자주 오게 되는 거는 그거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도시 환경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기능에 있어서 무슨 문화적으로 제가 잘 몰랐던 어떤 세계, 예를 들면 미술관이라고 하는 이 문화적 현상이 상상이 안 갈 정도의 결국은 이제 그게 경제적인 부와도 연관되고 자본주의의 발달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연관지어서 하나의 큰 구조가 돌아가는 게 아주 굉장히 확실하게 보이는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도시가 이게 한 시대를 또 현 사회를 보여주는 대상으로서의 구조체가 아주 잘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건축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다 인간을 위한 거죠. 다 인간이 바라는 거고, 인간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제 인간에 대한 얘기하고 아주 밀접하고, 또 나는 오랫동안 80년대 초 이후로다가 그 인간에 대한 표현, 아까 이제 도시에 사는 인간을 주로 다루지만 그 내가 생각한 내가 자란 환경과 타인으로서의 다른 도시, 뉴욕 같은 데를 이제 주로 우리가 그 동양, 서양 이렇게 해서 크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이 아시아 사람들로서 또는 한국 사회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가, 당연히 저는 그런 의심이 가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극심하게 대비되는 곳이 한국의 서울과 뉴욕을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래도 우선 여기에 오면은 전 세계의 다양한 민족들이 각기 다른 피부색을 갖고, 어떤 때는 저는 처음에는 다 그때 경험이 없을 때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다 미국 사람인 줄 알았지만, 여기는 그 시간의 층이 한국하고 굉장히 극심하게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민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수직의 미국에 갓 이민 온 사람과 몇 대에 걸쳐서 이미 여기서 살던 사람, 영국 시민지 하에서부터 이렇게 여기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개발하고 발전시킨 그런 배인 계통들의 오래라고 해도 보면 한국의 역사는 미국은 너무나 짧은 신생 국가죠. 그렇지만 그 다양성이라는 거는 제가 여기 오면 당황할 정도로다가 언제나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난 미국 사람인지 이제 알았는데 2년 전에 푸에르토리코에서 미국이지만 쿠바에서 멕시코에서 그렇게 겨우 몇 사람 이렇게 좀 아는 사람을 들어보니까 하나도 정통 미국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가 본 환경 속에서는 저는 어차피 여기에 와서 아주 이질적인 이방인으로서 만나는 사람도 사실 미국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할 기회도 별로 없거든요. 우연히 지하철에서 또는 제가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새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오래돼야 10년, 20년. 특히 지금
이 브루클린 같은 데 오면은 더 그런 게 심하죠.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되게 아는 분을 통해서 이게 작업할 공간을 쓰게 됐기 때문에 좀 특별한 경우죠. 전에 제가 한번 어떤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벨란존 스튜디오 건너편에 어떤 멕시코 작가가 교환 교수로 왔는데 방학 동안에 멕시코를 가면서 거기서 한 달을 제가 작업을 한 게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담배 창고였었는데 멕시코 그때 제가 경험한 멕시코 사람들은 굉장히 한국과 좀 비슷한 느낌을 여기 사람들 같지 않은 느낌을 받고 뭐 그냥 되게 후하고 대가족이 다 연결돼서 거의 서로 연락들을 하고 살고 있고 그렇게 편안하게 하고 잠깐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공간이 주는 영향 이거는 뭐 당연히 뭐 굉장히 영향이 여러 면에서 그런 어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그림에서의 색과 빛 이런 문제는 당연히 공간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주죠.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붉은색은 아마 저 햇빛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창문에서 보여주는 제가 분명히 이 붉은색은 저 바깥의 벽돌색보다 더 진한 원색의 빨간색을 쓰거든요. 저도 그걸 갖고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해요. 저거를 더 저쪽에 갈 것이냐. 지금 저 바깥에는 중국인들이 많은 창고들이 있고 여기는 창고지대이기 때문에 공기도 탁하고 이 차량 소음도 많고 저는 주거지역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요 지역은 지금 이 건물이 있는 지역은 맨하탄 쪽에서 보면 그래도 좀 안쪽보다 들어간 시작이라서 교통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트럭이 다니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저쪽 조금 여기서 한 정거장까지만 가도 오차이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아침에 새벽에 움직이는 엄청난 크기의 그 트럭의 양이 이 창고에서 이제 나와서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소음과 이런 게 작품에 영향을 주죠. 지금 아마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뭐 나중에 그런 일 다시 하게 되겠지만 조금 풍경 쪽에 이 6점 중에서 4점이 지금 풍경 쪽인데 그중에 한 3점이 브루클린 풍경인 거죠. 이건 이 공간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지금 제가 기억나기로는 2000년대 초중반쯤 됐을 텐데 어떤 개인의 민박집을 작업실을 썼는데 방을 하나 썼는데 거기 창문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한국에 그림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렇게 어둡지 않은데 그림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건물도 위층에 보면은 창문이 이렇게 약간 경사지어서 빛을 좀 이렇게 중화시켜서 옆으로 다 비껴 들어오는 빛이더라고요. 옛날에 그 유럽의 그 건물들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작업실도 특히 직접적인 빛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북쪽으로 창을 좀 주고 그 빛도 이렇게 경사적으로 주어서 하루 종일 고르게 들어오게 하는 스튜디오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이 지금은 이제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그런 조건보다 더 역시 앞서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그런 조건은 변해도 하다못해 뭐 길거리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이 새로운 내가 자란 환경과 다른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거를 들여다보는데도 여쭤보더니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항상 이쪽에서 작업을 하다 그림을 그리고 한국에 가보면은 한국의 분위기에서
보면은 내가 원하던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여기서는 웬만치 그림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 보면은 훨씬 더 다른 조절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미 그 상황에 갔을 때 환경이 다 달라져갖고 어떤 면에서는 좀 정돈되고 어떤 면에서는 안정되고 그런 쪽으로 다 그림을 완성을 끌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처하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 도시를 보면서 내가 정말 이 도시에서 뭐를 보려고 하는가, 그것을 한때는 지하철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집중을 해서, 지금도 그거는 계속 작업합니다. 크게 봐서 뉴욕에서 제가 가장 많이 소재를 택한 것은 대중교통 속에 있는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장소 이동이라고 할까요? 직장을 가거나 일터로 가거나 퇴근하거나 어찌됐든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현대인의 어떤 상태 중에서 내가 뭐를 더 보는가를 갖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대체적인 건데, 이번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도시 풍경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도시 경관이라고 할까? 도시 인도라는 건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조금 도시의 그 건축 경관, 지금 여기에 그게 다양하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저 나름으로는 지금 저쪽에 보이는 거는 제가 오래전부터 그 코리아타운을 계속 관심을 갖고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눈길을 끈 거는 그 간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간판들 속에서 저 속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가오팔에는 한국말이 갖고 있는 뉘앙스와 노래가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하는 그 어떤 여가 생활 중에 하나인 그 노래방가 또는 찜질방 문화라든가 또는 뭐 식당을 말할 것도 없고, 저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이민자와 한국인의 뉘앙스를 아주 함축적으로 그냥 텍스트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의 층위까지. 그게 하나의 풍경 중에서도 텍스트가 보여주는 풍경 같은 거예요. 저거는 다른 그림하고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좀 사진도 좀 참조를 하고 스케치도 하고 몇 번 가서 그림을 그리고 또 저중에 어떤 식당을 저부터 굉장히 좀 친분이 생긴 뉴욕에 와서, 그래서 또 정감도 많이 그런 면도 좀 있고, 아주 입지전적인 뉴욕의 그 비즈니스맨들 그런 요소도 좀 있고, 뭐 이런 지하철이나 이거는 브루클린에서 직접적으로 제가 직접 드나들고 산책하면서 아주 눈이 있는 것들이라면서, 그게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그런데 그것이 저도 지금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화사한 색으로 나와야 되나? 이거는 제 심리 상태도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여기 와서 갖고 있었던 이 공간에 대한 약간 거리감보다 지금은 좀 특히 최근에 한 2, 3년 좀 1년에 한 2번가량 나오니까 조금 친숙해지고 보는 눈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스튜디오가 주는 빛과 제가 여기 와서 정기적으로 뉴욕에 와서 이렇게 산책을 제가 어떤 다른 건강상의 이유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흔들리는 안정감, 이런 것들이 색채에 좀 들어가서 같은 벽돌을 전에는 굉장히 칙칙한 짙은 갈색으로 그렸거든요. 흰지 같은 것들이 풍경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게 다르게, 저도 하면서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내가 저렇게 보지 않는데, 그런데도 이거를 생각을 지금 약간 이걸 다시 색을 저 벽돌색에 가깝게 갈까? 아니면 이렇게 이대로 갈까 하는데,
자꾸 이대로 가는 쪽으로 조금 그래도 그냥 이게 내가 지금의 내 상태를 잘 보여준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같은 적색 중에서도 이걸 약간 약간 투명하게 이렇게 좀 약간 들뜨다시피 한 그런 짙은 붉은색이라기보다도 제가 전에 갖고 있었던 붉은색이 약간 괜히 분노 같은 것도 좀 섞이거나 아니면 고발하는 듯한 고발하는 것 같은 데다가 이 색은 그거하고 뉘앙스가 조금 더 다를 것 같아요. 좀 이런 비교 적합하지 않았지만 약간 저한테는 좀 에로틱한 그런 색 느낌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이라는 거를 저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림이라는 걸 문제의식화, 그 그림 자체를 문제의식화하는 것과 연관되거든요. 지금 저 메이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백화점 앞에서 사실 저 앞에서 축제가 일어났던 거를 제가 거기다 스케치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아니, 올 봄인가 작년인가 스케치를 몇 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와서 그래도 그걸 큰 그림으로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또 그 현장에 갔는데 저 인물 옆에 많은 춤추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저것도 춤을 추는 한 동작이 한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아마 그 미래파 그림들을 보면 발란가요? 그 개가 발이 움직이는 걸 그리는 걸 저는 그 그림이 되게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의 조건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현대회화를 제가 현대회화의 한계와 그것을 극복하는 문제로 보아야 되는데 현대미술에서 그런 회화가 갖고 있는 조건은 어떻게 그려도 달리는 말을 그려도 마지막 장면은 정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 시간의 흔적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회화적 조건 속에서 오히려 그걸 더 강조함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회화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오히려 회화적 태도다고 하는 게 아마 이런 결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우리가 현대 미술에서 미니멀리즘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화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물질적으로다가 관심을 가지면서 회화의 근본 문제를 그렇게 파고 들어간 미술사의 역사가 있거든요. 저는 그것과 그런 태도와 한편으로는 유사한 면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계를 인정하지만 또 한편은 그 회화를 극복하는 문제를 그런 추상적 형상들도 그래도 눈앞에 구체적 형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현재 그림 같고 이제 그보다 더 이거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 저는 저렇게 움직이는 거를 잘 그리진 않죠. 오히려 전에는 앉아있거나 지하철 속에서 이렇게 고정돼서 지금 움직이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저 자세들을 하고 있는 거는 따지고 보면은 지하철이라는 그 튜브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자세를 유지해야 그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게 지하철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의자를 다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 우리의 몸을 기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걷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저 장면은 그냥 보면은 앉아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지하철을 움직이고 있는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볼 때는 아마 그런 움직임을 내가 어느 쪽에서 보고 있는가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움직임이 오히려 그 속에 인간이 처한 현대사회, 공간 속에서 처한 중력의 문제에다가 어떤 그 실체에 힘이 들어가 있는 정도를 화면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움직임에 관한 문제를.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함축시켜서 힘의 강약보다는 속도를 그려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습성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양평에 있기 때문에 주로 또 일은 재료를 산다거나 전시를 보는 거는 서울에서 보고 그 두 군데를 장소 이동을 차로다 1시간가량 일주일에 어떤 때는 두세 번, 어떤 때는 한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작업실에서는 이제 주변을 뭐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그러겠죠. 굉장히 자동차에 의존하는 게 벌써 30년 됐죠. 그러면서 제가 습성으로 갖고 있는 게 자꾸 편해지려고 자동차에 의존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너무 몸에 많이 배 있는 거를 그렇게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마 여기에 와서 일부러 더 그거를 좋아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걷는 걸. 걷게 되니까 어떻게 보냐면 사람들하고 접촉이 제가 꼭 대화를 해서 사람하고 뭐 어떤 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지하철에 앉은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1시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동차 운전하고 그거 다른 거예요. 많은 상상을 하고 심지어 그리고 그 중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냥 제가 괜히 저런 사람은 왠지 이해할 것 같다. 저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직접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내가 인간을 어쩔 수 없이 인간을 부딪히면서 섞여지는 지하철 공간이 되는 거예요. 택시 타거나 자가용 운전을 보고 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접촉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그림에서 호기심을 갖고 계속 관심을 보는 거는 다른 작가들하고도 좀 통하는 면인데 어떻게 나를 좀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그런 거를 표현하는 형식을 그림이라는 것으로서 어떻게 표현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느꼈던 그런 표현을 다른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그 속에서 이렇게 그걸 극복하려고 애쓰는 걸 보는, 그걸 옆에서 그걸 보면서 그에 공감하는 것, 이런 걸 어떻게 그림 속에 잘 담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모를 때가 각 개인들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개인들이 막 애써서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을 저는 꼭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그 자신의 운명이라는 말보다도 자신이 하는 무슨 일에 집중해서 순수하게 그거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멋 같은 거를 어떻게 그림 속에서 형태로서 담느냐. 이런 거에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는 전시에서 보여주는 풍경은 뭔가 다를 거예요. 한국에서 보여주는 풍경하고는. 제가 자꾸 그러면서도 이런 풍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그런 거에서부터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인 거거든요. 이 그림 속에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가 내 개인적인 어떤 이런 장소성에서 오는 이런 독특한 이미지를 갖고 어떻게 그 얘기를 이 그림 속에서 보여주는가가 제가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에서 이 밑에 부분에 있는 이 도로의 상태하고 저 창고 건물들하고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저 창고 건물이 내가 바라는 거로 보여지는가? 아니면은 그 창고 건물을 포함한 하늘과 이 도로의 분위기가 저 창고를 더 잘 보여줄 것인가? 아까 얘기한 그런 색채라든가 선의 강약이라든가 하늘빛과 도로의 그 지금 여기 보이는 도로의 그 창고지대에서 보여지는 도로 상태, 예, 크게 느끼는 미묘한 세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내가 뭐를 사람들한테 그러면 금방 전달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내 질문을 계속 하면서 그러고